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공간 최첨단 여성 이지선 대표입니다. 여기 소개드릴 곳은요, 안암동에 있는 카페인데요. 한번 가서 보시죠. 여기는 얼마나 된 건물이었어요? 여기는 70년이나 된 황토집이었어요. 저희가 철거하다가 알게 되는데, 철거하는데 갑자기 우르르 흙이 무너져서 봤더니 안쪽에 집이랑 황토가 되어 있더라고요. 외벽은 괜찮았는데 실내가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실내 쪽을 다 철거하고 다시 전체 리모델링을 한 공사입니다. 여기 얼마예요? 총 공사 비용은 네. 4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오. 근데 외부에 지금 들어간 비용이 거의 1천만 원이고 실내에는 3천만 원 정도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외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1층에서부터 2층까지 저기 네. 위에 샌드위치 판넬이 되어 있죠. 네네. 거기까지 다 도장 작업을 하고 어닝 작업까지 하게 되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이쪽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전면이 하부 쪽은 다 뚫려 있고 상부 쪽에는 전체 그냥 고정창, 네. 고정 유리였는데 지금 그거를 철거하고 밑에는 벽돌로 막고 그 다음에 갈바로 한 번 더 막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지금 글라스 폴딩 도어로 시공을 한 겁니다. 입구도 일단 네. 그냥 유리문이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장님께서는 신촌의 크레페 마스터라고 한 자리에서 거의 15년간 계속 운영 중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해드려서 디자인 시안을 잡아드린 거예요. 최소 자본을 해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프레임은 건들지 않고 부분적으로 수리를 한 거거든요. 입구 보시면 입구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문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위에부터 밑에까지 전체 이게 가마찌 도어라고 하거든요. 가마찌 도어로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현관의 문을 열어보시면요. 네. 이 바닥 타일과 외부랑 이어져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살려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하나로 연결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로 타일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레임도요, 기존에는 프레임이 없었죠. 프레임을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보시면 글라스 폴딩 도어를 안쪽으로 넣어드렸어요. 폴딩 도어의 단점은 물들이침에 좀 약하거든요. 바람, 벌레 이런 틈새 막는 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유리 사이사이 그 벌레 들어가지 않게끔 재료 분리대를 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뒤에? 어디요? 여기 뒤에. 뭐예요, 이게? 모르시겠죠? 네. 철판 그냥 옆에 마감인 것 같이 보이시죠? 네. 이걸 띄게 되면요. 오. 짜잔. 키오스크가. 네네, 아. 키오스크예요. 이것도 그러면은 디자인을 해서 넣은. 네, 맞습니다. 오. 왜냐하면 실내 공간이 5평 내지 뭐 6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테이블도 없고 키오스크까지 안에 들어가면 손님들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동선이 많이 겹칠 거잖아요. 픽업하시는 분들과 오더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외부로 빼는 거를 추천드렸고, 외부에 이제는 도난이나 이런 고장이 날 수 노출도 있잖아요. 되고. 네, 네.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쪽을 빼드렸고, 이걸 막는 건 어떻게 들었냐면 아크릴에 위에 보시면은 자석이에요, 자석. 오, 그러네요. 자석을 테이프인 그냥 줄 알았어요. 네, 시공을 해서 이렇게. 철판이라서 딱 붙는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네. 여기도 창이 길게 있었어요. 길게 있었는데 혹시나 나중에 손님들이 몰리거나 할 때 픽업이 일로도 가능할 수 있게 미리 조금 설계를 해드렸어요. 한쪽으로 지금 픽업대를 만들면은 주문하시는 분과 그 받는 분의 동선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드린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쓰지 않고 나중에 쓸 예정입니다. 여기 대표님은 인테리어 효과를 엄청 보셨다고 해서 오. 지금 1호점도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되게 만족하시나 보네요, 그래도. 저는 사실 클라이언트들과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할 때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저는 솔루션을 해드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이제는 미팅을 할 때 외부 지금 보시면은 이 크레페 자체가 누텔라 초콜릿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콜릿의 질감과 컬러를 좀 믹스해서 만든 거예요. 이 컬러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단독 컬러이고요. 저희 프랜차이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영업을 하실 때 프랜차이즈 계약하실 때에는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일단 시그니처 컬러를 정하시고 거기에 메뉴를 들어가는데 같이 연결성 있게 통일성 있게 무언가 컬러를 정해주시면
인테리어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팅을 할 때 제가 매장을 방문을 해서 여기에는 많이 쓰는 컬러가 초콜릿, 뉴텔라가 좀 적합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접목시켜 드린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르면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러프 스타코라고 하는데요. 네. 기존에 밑작업을 한번 합니다. 1차 밑작업을 해서 평평하게 살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재질을 또 한번 바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큰 그냥 롤라 붓 있잖아요. 롤라 붓으로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은 표면에 그 거친 스테이션을 한 3가지 정도로 뽑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중간 톤이거든요. 이 초콜릿은 뭡니까? 이렇게 바르면은 약간 이렇게 러프하게 올라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로 해드렸고, 사실 이게 외부잖아요. 사람들이 길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술 먹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러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거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금 나중에 뭐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뭐 다쳤다 뭐 이런 일이 없을 정도의 고려해서 시공한 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포인트를 어닝으로 두었는데요. 어닝이 뭐예요? 어닝은요. 여기 천정에 보시면 비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걸 네. 어닝이라고 해요? 맞아요. 햇빛이 강했을 때 네. 좀 노출이 좀 덜 되게 할 수 있는 가림막, 천막?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포인트는 앞에 좀 밑에 내려오는 게 좀 길어요. 왜냐하면 그게 포인트거든요. 네. 이게 지금 프레임도 지금 보시면 블랙으로 라인을 저어줬고 네. 글씨도 지금 넣어드렸는데 여기 옆에 보이시면 저기 앞에가 짧죠? 다른 가게들 네, 기본으로 많이 짧게 하는데 저는 일부러 조금 더 길게 빼드렸습니다. 되게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디테일이 더 고급스럽고 더 예뻐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간판 보시면 네. 크래핑 마스터 이것도 1층에 디자이너하고 저하고 연구를 해서 디자인이 한 진짜 한 3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간판 스타일 있잖아요. 네온이 요즘 유행이거든요. 좌우측을 정강 잔넬로 해드렸고 가운데는 네온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럼 이거 누텔라도 혹시 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하신 거예요? 네. 기존에 안에 수납 공간도 너무 좁기 때문에 네. 누텔라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디스플레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왼쪽이랑 저 옆에 후면 쪽에 누텔라로 디스플레이 하면서 스토어처럼 창고 느낌도 주는 거죠. 내부는 뭐 신경 더 쓰신 게 있으세요? 사실 내부는 인테리어가 크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안에 정확하게 평수를 계산하면 5.6평 정도 나오거든요. 원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컵이나 이런 재료들의 수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입구 쪽 들어오시면 전면적인 이게 카운터예요. 카운터도 이동식이에요. 넣다 뺐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직기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직기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동식으로 해드렸어요. 크래피를 만드는 퍼포먼스가 저는 앞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원래 이거를 뒤쪽 후면 쪽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이런 작업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저희 철판 가게집 코스 요리 먹으러 갈 때 고깃집도 문 열어놓고 일부러 한다고. 맞아요. 그런 거를 네. 노출 좀 시키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면에 빼서 여기서 바로 픽업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쪽 뒤로 보시면 네. 공간이 이게 코너 쪽이에요.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사과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수면 공간에 누텔라 디스플레이를 했고 밑에 쪽에는 키오스크 부분으로 막아서 공간을 조금 활용도 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전면으로 들어오시다 보면요. 기존에 되어 있는 장들을 놓을 데가 없어요. 여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상부 쪽으로. 상부 쪽도 작게 슬림하게 플랫도어로 다 드렸거든요. 이쪽에는 저희가 금속으로 선반을 짜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선반을 무지 선반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선반을 짜실 때 주의할 점은 보통 목공으로 많이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1년 후나 최소 뭐 6개월 후에 처짐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무지 선반으로 상업용으로 쓰실 때 금속으로 작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네. 싱크대 쪽만 타일을 시공해드렸어요. 이것도 바닥이랑 똑같이 초콜릿 느낌 나는 걸로 찾으려고 컨셉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커피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초콜릿 카페 뭐 시럽 같은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에 밝은 걸 사용하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컨셉을 잡은 게 오픈이잖아요. 네. 오픈인데 안에 실내를 봤을 때 지저분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색깔을 조금 더 있는 걸로 진한 걸로 그 중에도 초콜릿 컬러를 발품을 갈아 골랐습니다. 가구들이랑 바닥이랑 이런 톤앤매너
단어가 되게 일치하는 게 맞아요. 이게 사실 좁은 곳일수록 칼날을 여러 개 섞으면 정신없어 보여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바닥이랑 벽이랑 칼날을 2가지 이상 쓰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고, 바닥이 다크하게 갔으면 벽면은 좀 밝았으면 좋겠다. 사실 벽면도 좀 진하게 가고 싶었는데 너무 어두워 보일 것 같고 유지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좀 밝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 조명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줌에 많이 쓰고 있는 라인등인데요. 천정을 보시면은 높낮이가 좀 틀릴 거예요. 네. 저희 현장은 항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거 올려드려요. 하지만 기존 보나 기둥은 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최대한 올려드리고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사업 공간은 내일 노출등을 많이 다시는데요. 네. 저는 그것보다는 더 낮아 보일까봐 최대한 기둥 안에 숨겨질 수 있게 라인등으로 노출등을 달았습니다. 저것도 외벽이랑 비슷하게 포인트 주신 거예요? 맞아요. 약간 질감을 좀 통일성 있게 하자 하는데 이것도 시공 방법은 똑같은데 재질이 조금 틀려요. 근데 막 이런 거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은 되게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 도장이랑 네. 큰 차이 안 납니다. 자재감은 조금 더 들어가요. 근데 이런 소재를 모르고 못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기본 수성칠 많이 하시잖아요. 내부 수성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은 약간 이물질이 많이 붙고 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네. 사실 여기는 예산도 그렇고 기본을 먼저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칠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인테리어 계획하시는 분들은 약간 스타코나 약간 러프스톤이나 약간 이런 질감 있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프랜차이즈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민이 있으시면 인테리어 업체를 정하신 다음에 그 업체와 곰곰이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도 될지 안 될지 이게 상황에 맞춰서 다시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시고자 하면 일단 프랜차이즈든 인테리어든 일단 업체를 선정을 하세요. 뭐 좋아하시는 컬러 있잖아요. 근데 그 컬러가 이런 인테리어에 접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업체를 선택을 하셔서 그 업체와 디자인과 컨셉과 이런 의견을 6개월 정도 충분히 소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완성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시공하는데 몇 개월 걸리신 거예요? 여기는 시공하는데 1달 정도 걸렸고요. 기존에 있는 거를 살리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컸었어요. 왜냐하면 예상 금액이 있으시잖아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여윳돈을 굉장히 많이 가시고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돈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는 거를 우선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인테리어를 계약하실 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사가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 공사비랑 지금 대비를 하거든요. 공사가 일찍 끝나게 되면은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 충분히 그동안 시간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1달 동안 공사를 끝냈고 심지어 비도 안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외부 공사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하시고 인테리어는 빨리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준비하실 때 예상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상이 저희도 처음에 2천만 원 시작을 했는데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실내예요. 외부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 금액에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하실 매장을 부동산을 많이 투어하실 때 외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안에 실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말씀 안 드렸군요. 그 전에 인테리어 15년 전에도 제가 했고요. 지금 여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쪽 1호점을? 네네. 아. 왜 그렇겠냐면 네. 거기는 그냥 일반 프랜차이즈 생각이 없으셨고 일반 카페 인테리어였고요. 15년 동안 이제는 노하우를 쌓아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컨셉을 잡고 해드린 거라서 조금 일반 매장과 이런 프랜차이즈는 조금 틀립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외부에 카페를 공사하실 때 이런 정화조나 밑에 하수 배수관이 있어요. 이런 맨홀 뚜껑이라고 하죠. 네. 보시면 네네네.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무판이거든요. 네. 고무판 좀 도톰한 걸 사셔가지고 이렇게 채워놓으시면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클라이언트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고무판을 사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냄새, 벌레 차단 100%. 오늘 투어는 끝났고요.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자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나중에 연락 주세요.